네, 3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3가지 포인트로 딱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상당히 좀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추석 연휴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어느덧 9월 초에 만나 뵙고 9월 후반에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만나 뵙는데 그 사이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요. 어떤 부분 보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오늘장 2차 전지에 시선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좀 강한 움직임. 게다가 그동안에는 몇몇 종목군들만 갔다면 오늘은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인데 각각 이것 때문에 오릅니다라는 분석들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강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7월달, 8월달 내내 이토마토 방송에서도 출연하면서 2차 전지를 미리 우리가 봐야 한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특히 8, 9월달에 시장이 어려웠을 때 이런 흔들림 때에도 2차 전지는 잘 튼튼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주요한 게 저도 참 오늘 기분이 좀 좋았고요. 우선 지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지금뿐만 아니라 올 4분기도 내내 이제는 어떤 악재 이슈보다는 약간의 조금의 호재 이슈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갖춰야 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지금 9월달도 그렇지만 이번 4분기 10월, 11월, 12월에도 2차 전지로 수익을 좀 못 낸다고 한다면 많이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왜 지금도 봐야 하는지 그런 좀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아마 미국 시장 증시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8월과 9월 달에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빅테크 7가지 기업이라 해서 매그니피션트 M7이라고 기업이 있는데 종목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만 홀로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 거기에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추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만 더 올라가 버리면 지금 올해 상반기 때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올라간 상황인데요. 마침 또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또 있으니 그 부분까지도 테슬라의 우호적인 추세 상승에 의해서 국내 2차 전지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디어 2년 반 만에 연준이 B컷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0.25가 아니고 0.5% 인하했는데 현재 점도표만 본다 한다면 올해 이제 2번 남았죠. 연준 FOMC가 지금 11월과 12월까지 추가 합쳐로 해서 0.5% 인하할 전망이고 추가 인하할 전망이고 내년도에도 있어 8번 인하해서 총 한 1% 정도 인하할 전망이 있습니다. 본다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약 1년 3개월 남았는데 총 거의 1.5%의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한다면 내내 이제부터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고 내내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부진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향후 3개월 또는 향후 6개월 후에 대한 변화할 수 있는 그 전망을 미리 땡겨서 지금부터 주가가 반응한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요. 올해에도 금리 인하가 되고 추가가 된다 한다면 내년 초부터 제대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 그 부분을 미리 지금부터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한데 최근에 1년 동안 1년 넘게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너무나 과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도도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호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제가 한 2가지 정도 내용을 준비해 보니까 하나는 이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점차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주주 중에서 경합주로 불리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 7개 정도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주인 펜실베이니아 여기가 선거인단 수가 19명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지율을 4%, 5% 정도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들다 보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원래는 토론에서 조금 좀 부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다 깨버리고 해리스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이 2차 전지에도 좋은 영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의 장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작년에 독일이
독일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제 맹주이자 또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독일이 작년 말쯤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또다시 유럽에서도 점점 더욱더 전기차 수요가 안 좋았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그거 다시 번복을 해서 독일도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재개할 전망에 와 있습니다. 한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그다음에 미국,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하는 전기차 판매량이 아직은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이런 이슈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증가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작년 말과 올 상반기 때의 기저효과를 통해서 본다면 곧 우리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매 월마다의 전기차 판매량 증감률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전통 2차전지 대형 종목인 뭐 대형 셀 3사와 특히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오늘 큰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또 엔캠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고요. 한데 제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4분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다면 저는 전통 양극재 기업들도 좋겠지만 아직은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런 중요한 원자재 가격이 아직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좀 후순위를 밀어두고 저는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 발전을 할 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로드맵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그런 분야를 한 번 더 저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차세대 배터리 분야가 너무 많아요. 본다면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실리콘 음극재, 뭐 리튬이온 배터리, 뭐 LFP, 뭐 ESS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데 내가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전선을 넓히는 것은 그렇게 수익률에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투자 아이디어와 제대로 된 그 해당하는 관련주 몇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4분기 투자를 할 때 부족함은 없다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가져온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해당하는 아이디어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차트 띄워놨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부분 보면 위에는 차트고 아래에는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고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보면 주가가 8월 초까지 하락했지만 8월 중순 이후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빨간색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가격 상승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저는 유의하게 보고 있고 또 최근 시장에서는 기관 순매수 종목들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의 지금 화면에 나가는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이 종목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종목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 해당하는 기업 중에 한 가지인데 기관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바닥 탈피한 것도 있지만 그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양산은 멀었습니다. 뭐 삼성 SDI는 2027년, LG 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아직은 멀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점점 더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그런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조금씩 밝은 빛이 보이는 로드맵에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그런 기술력 부분은 황화 리튬을 이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주력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황화 리튬을 시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고 굴지의 기업들에게 MOU를 맺고 있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지금 1개월 반 동안 매수해주면서 빈집을 채워가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종목은 당장 지금이라도 5만 5천 원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 번 분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제가 실리콘 음극재에서 가져왔는데 한 종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대주 전자재료인데 어제와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10만 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서 현재 이 종목이 전 세계 실리콘 음극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캐파가 크게 증가할 종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 이미 이 기업은 뭐 지금 포르쉐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 기아 EV3, 기아차 EV3 이미 다양한 차종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먼저 실리콘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한다면 점점 실리콘에 대한 들어가는 함량이 3%, 5%에서 7% 이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음극재를 착용하는 차량들이 증가하는 로드맵을 한다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 물론 단기 대응은 필요하겠지만 조금 멀리 보는 관점에서 4분기를 본다 한다면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6월 달에 보여줬던 16만 원 전 고점 이 부분까지는 이번 4분기 내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로 보면 이 종목은 좀 잘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자 화면에 보시는 자 TCC 스틸인데 아직은 조금 주가가 하단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이 테슬라와 LG 엔솔이 주력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 중에서 지금의 주력인 2170 배터리가 아니라 좀 더 사이즈가 큰 4680 배터리인데 이 부분이 테슬라와 LG 엔솔이 강하게 드라이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수율이 조금은 좀 안 나오지만 점점 더 나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을 이 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이렇게 4만 원대 언더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되는 기회가 지금이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뭐냐면 오늘 좀 힘을 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2차전지 반등에 정말 진심이고 저도 역시나 4분기 때 공략을 많이 할 섹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PNT 같은 경우는 장비 기업이에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2차전지 장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약 2조 원대 상회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쌓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장비 쪽 앞단계 전극 공정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이렇게 5만 5천 원대, 6만 원대 이 언더에 있는 이 가격대란다면 우리가 갑자기 한동안 이 기업을 잊고 있다가 뭐 11월, 12월에 본다면 갑자기 PNT가 지금 8만 원이야? 이렇게 놀랄 만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상 이 2차전지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실 때 두 가지 키워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 대비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지금도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정말 세상에 온갖 악재가 다 나오는구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한 번에 확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재료도 다 요즘 들어서는 긍정적으로 소화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관심만을 가질 만한 종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TCC 스틸, 그리고 PNT까지 네 종목 알려드렸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친환경, 여기에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으로 대표적으로 묶이죠. 이들 종목도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지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2차전지와 태양광 풍력, 이들 종목군들은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역시나 이제 금리 두 가지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열풍이 불고 있다. 두 가지의 가장 주요한 섹터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봤어요. 한번요. 해봤더니 과연 신재생 쪽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처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다 한다면 정말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부지를 만들게 됐든 처음에 뭐 풍력이란다면 타워 골절이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태양광도 막대한 부지가 먼저 필요하겠죠. 정말 막대한 돈들이 처음에 초기 때 필요한데 신재생들 태양광, 뭐 가정용, 산업용, 그다음에 풍력에서도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 됐을 때 가장 크게 비용 관련해서 수혜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봤더니 답은 해상 풍력이에요. 해상 풍력 부분이 금리 인하 됐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장 수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용 구조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했고요. 내년 말까지도 추가로 1.5% 이상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베타가 클 수 있는 그런 해상 풍력 쪽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요. 최근에 미국에서 작년에
뉴욕주에 설치했던 해상풍력 관련해서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상업화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지만 점점 더 설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업화에도 작년 말부터 성공하고 있는 이력들이 쌓이고 있다. 보고 또 지금 화면 보시면 점차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해서 내내 보면 30년까지 지금 전 세계 지금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미국도 지금 풍력 건설장 설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저거예요. 저기 지금 파란색 네모 박스는 설치량이고 네. 위에 있는 회색 선은 가로선은 이제 증감률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 증감률이 한 해에 보면 가장 크게 쏟아 있네요. 언제입니까? 2025년.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이런 네. 부분도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관련된 투자 이런 시황에서 네.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YOY로 봤을 때 퍼센트는 보니까 맨 아래가 0이 아니라 네네. 이 중간쯤에 약간 3분의 1 지점에 0이 있어요. 네네. 이야기인즉슨 작년과 올해까지는 역성장 혹은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는 건데 네. 성장으로 그때 확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런 산업 성장률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보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면 그때에 정말 주가가 큰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턴어라운드. 네. 안 좋았던 때에서 다시 한번 플러스 쪽으로 좋아지는 그 맥점, 터닝 포인트. 이때에 산업이든 주가에 대해서는 큰 상승을 보이기 마련이고 그동안 도외시했던 그런 큰 자금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관심 갖는 시기가 그때다. 지금이 옳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종목들이 생각풍력 종목도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두 가지예요. 둘 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기관이 내내 매도하면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1개월, 2개월 동안 기관이 물량을 채우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수급적인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중에 종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장주예요. 화면 보시는 이제 CS 윈드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보면 뭐 이 종목 설명은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 아신 종목이니까 전 세계 10대 풍력 기업의 타워를 납품하고 있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데 보시면 8월 중순 때 67,500원 이 고점 라인을 한번 밀렸지만 다시 이번 9월 중순 때 돌파해주면서 신고점 올해의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아래 차트 보시면 드디어 8월 초부터 빨간색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강하게 사주면서 주가가 반등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역시나 기관이 물량을 사고 있다. 좋은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 지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너무 단기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도 조금은 여러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CS 윈드를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올라갈 수 하겠지만 단기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눌렸을 때 그래서 이전 8월달 장중의 고점이었던 67,000원대와 68,000원대 또는 7만원 또 언더 그 정도 레벨에 한 번 더 눌려서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우리가 1차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봐도 좋은 종목이에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시아 쪽에서 우리가 이제 해상풍력 할 때 바다 수면 한참 아래에다가 뭐 부유식이든 고정식이든 지지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가 우리가 하부 구조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상풍력 아시아든 미국이든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이 기업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수시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차트적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이해 돕기 위해서 선을 그어본다면요. 현재 제가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이 선은 16,000원대 라인이에요. 자,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내내 밀렸던 흐름이지만 2월 하락하는 타이밍 때에 2월 중순 때 16,000원을 돌파하고 싶었지만 못 뚫고 밀렸어요. 내내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6월 달 초에 한번 뚫었지만 또다시 16,000원 라인에서 밀렸고요. 또한 6월 말에도 못 뚫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황이 좋아지고 있고 또 아래 보시는 기관이 8월 중순부터 물량을 사주면서 이 타이밍에서 다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16,000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사이클 때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10월, 11월 내내 이번에는 드디어 올해 거의 7개월 동안의 저항인 16,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번에는
올해 1월 달에 고점이었던 2만 원 라인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맥점 시그널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재생 가운데선 태양광 풍력 가운데서 풍력 네네.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쪽은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들을 뭐 무한정으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늘 수 매매할 수 없으니.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분기 때 다른 섹터도 투자할 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본다면 해상풍력, 네. 해상풍력에서도 CS 윈드 또는 SK 오션 플랜트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이제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 만나 뵙게 되면은 그때는 10월 달일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죠. 그래서 다음 주도 못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10월 증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왜 제가 나오는 화요일만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10월 달 대비하는 전략으로 미리 지금부터도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요. 좀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 이제 시작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 여기에서 우리가 중장기로 수혜해 볼 수 있는 섹터에 더욱더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방금 말씀드렸던 신재생 이런 쪽은 정말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항상 내 포트폴리오의 4분기에는 꼭 한 종목씩은 있어야 한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내내 좋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좀 피크 아웃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 10월 11일 날 있을 금통위 때 이번에는 아마 시장 예상치로는 이번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모락모락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좀 더 봐야겠지만 본다면 지금 지금 점점 증감률이 꺾이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데이터가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독자적인 그런 매력 포인트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섹터를 보자라는 측면인데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서 본다면 제가 고르는 섹터로는 항상 제가 강조드렸지만 화장품은 꼭 4분기에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화장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산 쪽 이쪽들은 좀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4분기에도 투자가 좀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은 뭐냐면 10월 달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도요. 많이 있는데 10월 달에 이벤트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한번요. 보면 10월 초에는 배터리 안정성 관련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8일에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한 번 더 합니다. 7월에 이어서. 그리고 10월 10일 날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그리고 10월 중에 현대차의 인도법인 상장 예정. 마지막으로 10월 중내에 위고비 출시 이벤트.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하반기 10월 달에도 집중만 한다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들 제가 힌트는 드렸으니까요. 더 상세한 하나하나의 부분들, 일정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꼭 잊지 않고 또 한번 체크해서 또 한번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증시도 자신감을 얻어주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